안녕하세요, 기현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상커플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블로그 전에 운영하던 블로그에 제가 미래 일기를 쓴 게 있어요. 그게 지금 5년 전에 쓴 거거든요. 2014년 12월 4일에 쓴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모바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쭉 내가 꿈꾸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썼던 거예요. 오늘 한번 5년 전에 미래 상상한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집 앞 공원에 조깅을 나간다. 잠깐만, 그때 결혼했을 땐가? 그때 결혼 안 했을 때예요. 체조도 같이 하고 조깅을 시작한다. 땀을 좀 많이 흘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 씻고 아침 식사를 한다. 아침에는 몸에 좋은 집밥과 과일 위주로 웰빙으로 먹는다. 점심, 저녁에는 외식이 작기 때문이다. 자, 일단 이 부분은 조깅을 아침에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꿈이 많았네. 근데 저희가 저녁에는 같이 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침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냥 일어나서 일하기 바쁘고 그냥 콘프레이크 먹거나 과일 먹거나, 그래도 과일은 웰빙이네. 근데 점심 저녁에 외식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요즘에는 좀 집에서 많이 해먹는 편이에요, 오히려. 9시에 출근을 한다. 우리 회사는 9시 출근이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은 업무 초집중 시간이다. 이때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적은 시간 내에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한다.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 자유롭게 점심을 먹으러 간다. 회사 직원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잘 대해주고 친구 같고 언니 같은, 그러나 배울 점 많은 대표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게 좀 신기한 게 저희가 지금 9시 출근에 5시 퇴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2014년 12월에는 제가 캐스 전화영어를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는 제가 돈을 80만 원밖에 못 벌었단 말이에요. 전화영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한 10만 원, 20만 원부터 벌기 시작했으니까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80만 원 정도 벌고 있었던 때고, 사실 직원을 고용할 생각이 저한테 있었다는 것도 딱히 잘 몰랐어요. 실제로 직원을 고용한 것은 되게 오래 후였으니까, 이거를 쓰고 나서도 한 3년, 2017년이었으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지금은 제가 수연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고 또 은서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친구 같고 언니 같은 그런 사이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리고 좀 다른 거는 9시부터 12시까지 업무 초집중 시간은 맞는데 저희는 점심시간이 1시예요. 왜냐면은 캐나다 시간이랑 맞춰서 하다 보니까 1시 이후부터 5시까지는 좀 프리하고 창의적으로 일한다. 서로 소통을 많이 하며 회의도 많이 한다. 일하는 중 1시간은 업무 외에 다양한 배움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둔다.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재밌고 창의적인 일을 같이 한다든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싶다. 회의는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는 못해요. 하고 싶은 만큼 못하는 게, 일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꽤 있기 때문에 남편이랑 저는 또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희 멤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는 그렇게 자주는 하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뭐 회의하기도 하고 합니다. 최근에 하려고 예약을 했던 게 타링이라는 앱에서 락클라이밍을 예약을 해뒀어요. 4명이서 같이 이거를 해보고 싶어서. 제 마음 같아서는 훨씬 더 많은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요. 일을 좀 줄이고 같이 뭐 등산도 하고, 그래서 10월에 같이 마라톤 하기로 예약을 해놨고, 우리의 사업으로 인하여 돈도 벌지만 우리가 먼저 재밌고 즐겁고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업을 주로 한다. 세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며 사람들의 삶을 더 활기 있게 해주는 일을 추진한다. 뿌듯함을 느낀다. 지금도 이 생각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신기한 건 내가 그때 어떻게 이 생각을 했을까? 지금 생각이랑 그때 생각이랑 또 다른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도 나름대로 제가 항상 사회에 이로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부분은, 나에게 피해가 갈 때에도 사회의 이로움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약간 저에게는 물음표였는데, 그래도 그때는 나한테 피해가 크게 되지 않는 선에서는 사회의 전체적인 공공의 좋은 것을 공공선?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5시 이후에는 야근은 없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 5시 이전까지의 업무 시간에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한다. 5시 칼퇴근 직장의 꿈이 실현된다.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면 효율이 없듯이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다. 나름대로 설명까지 곁들여서 저희가 회사 이름이 세븐아워라 하루에 7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운 거라 되도록이면 정말 5시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때 일이 바쁘거나 상담이 너무 많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6시, 5시 반, 6시 그 이상을 넘어가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 시간은 남편과 함께 맛집에 가기도 하고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 놀기도 한다.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 여유 있게 보낸다. 사업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도 종종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더욱 쌓아 나간다. 점점 사업과 소자본 창업의 전문가로 성장한다. 그 외에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주저 말고 마음껏 한다. 제가 이게 5년 전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제가 질문을 들어요. 사업할 때 이런 거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반대는 어떻게 이기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억이 나긴 나는데 4년 전, 5년 전, 6년 전이니까 내가 좀 기억이 왜곡되는 것도 있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이렇게 5년 전에 쓴 글을 읽어보니까 아 그때 그런 생각했구나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즐거움을 느끼고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게 우선순위인 줄을 모르고 다른 것들을 막 추구하느라고 이 소중한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제가 5년 전에 이거를 쓸 때 아, 내가 소자본 창업의 전문가로 점점 성장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전혀 뭐 그렇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제가 강의도 하고 소자본 창업에 대한 강의도 지금 꽤 다른 기관에서도 몇 번 했고 제 블로그에서도 열면 항상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가지고 그런 것들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거는 절대 그냥 상상만 하고 그냥 있었더니 알아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앞으로 나의 소자본 창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겠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온다 보니까 이제 5년 뒤에 지금은 이 상태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회사 직원들과 모두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 그 외에도 자주 외국에 나가서 여행도 하고 현지 조사도 하고 아이디어도 얻는다. 이것도 신기한 게 제가 수연님이랑 같이 창민이랑 태국 여행 한 3주 동안 갔었고 그리고 캐나다, 미국에 2달 동안 같이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 그때 그렇게 직원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상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점은 여행 가서 현지 조사 안 해요. 그냥 여행하고 그냥 일하면서 여행하고 기록하고 뭐 그냥 거의 놀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2달 동안 여행하면서는 사진 찍는 것도 귀찮고 영상 찍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거의 안 찍었어요. 특히 영상을 한 캐나다 2달 동안 있으면서 캐나다 여행 브이로그는 한 4개 찍은 것 같아요. 1년 중 한 달의 방학을 우리도 직원들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시간을 휴식과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다. 1년 중 한 달의 방학. 요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리고 제가 쓴 게 여기까지 꿈같은 몽상 끝. 정말 꿈같은 몽상이었던 거예요. 2년 후에 3년 후에 얼마나 비슷하게 살고 있을까 나중에 다시 찾아봐야지. 나는 다양한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세상에 좋은 변화를 만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고 여행을 많이 사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같다. 넉넉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고도 싶다. 저도 이거를 쓰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미래 일기를 쓸 때는 나는 이러이러한 꿈이 있으니까 이런 꿈을 일기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상상하는 미래를 꿈꾸는 미래를 그려볼까? 막 표현해볼까? 그러면서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도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된 거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미래 상상하는 거 한번 써보지 않으실래요?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미래를 그려보고 막 일기 써보고 이런 적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저도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근데 5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할 줄은 몰랐네요. 왜냐면 유튜브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 유튜브가 있는지도 몰랐나? 암튼. 근데 이게 좀
미래에 되게 확실하지 않은 그런 거를 상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꿈꾸는 대로 쓰고 이런 거여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거는 쓰지 않았네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블로그를 많이 추천해요. 블로그에 제가 5년 전에 이걸 써놓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어디 그 노트에다가 써놓고 다시 읽지도 않아요. 찾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타임캡슐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나중에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읽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가 또 바라는 미래는 뭘까? 물론 지금에 되게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또 내가 어떤 것을 또 머릿속에서 무의식 중에 상상하고 있고 꿈꾸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적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